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이제 금세 봄이 오겠죠.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따뜻한 날씨와 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쉽게 이해하는 한자의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머리입니다. 머리와 나이는 정비례하죠. 그런데 말랑함의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선정한 주인공은 머리, 혈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쓰일 경우엔 얇은 종이, 책의 장을 뜻해서 페이지, 쪽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글자들과 만나 새로운 한자로 탄생할 경우엔 모두 머리, 얼굴이란 뜻을 가집니다. 게다가 항상 오른쪽에 자리 잡습니다. 이 글자, 옛 글자는 이렇게 짱구가 옆으로 앉은 모습인데요. 눈이 크고 머리가 큰 짱구의 모습에서 큰 머리, 큰 얼굴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머리, 얼굴을 뜻하는 머리, 혈이 들어가 만들어진 한자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지난번 시간에도 소개했던 글자인데 콩두와 머리, 혈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콩두는 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단에 올리는 그릇, 제기를 뜻하는데 높은 제단에 올리는 뜻이라 높은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그 뜻으로 오를 등을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머리를 뜻하는 머리, 혈과 콩두가 만나면 머리 중에서도 높은 부위를 나타내죠. 우린 이걸 머리두라고 부릅니다. 머리두는 그래서 머리 중에서 뇌가 위치한 곳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뇌라는 말을 쓰지만 인문학적으로는 머리두를 붙여서 두뇌라고 하죠. 또한 머리두 앞에 무릎 쓴다는 모를 붙이면 모두가 돼서 처음으로 말하는 발언, 모두 발언에 쓴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머리두는 우두머리의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눈, 목을 뒤에 붙이면 집단의 우두머리, 바로 두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글자는 손님 객이 앞에 있고 이 옆에 머리, 혈이 붙었습니다. 객의 발음이 소리를 대표하는데 이마, 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회의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체자, 즉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글자로 각각의 각이 붙은 자형이 있습니다. 이래요. 각은 무언가를 세는 단위로 쓰였는데 머리, 혈은 얇은 종이장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주름살을 세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주름살이 있는 이마를 뜻해서 이마액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어요. 그런데 이마라는 뜻으로 사람을 세는 단위로도 쓰였습니다. 머릿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머릿수는 재산이 되었고 돈, 가치를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셈, 수를 붙여서 액수라고 하면 돈의 값을 나타내는 말로 씁니다. 머릿속에서 이마와 돈을 연결시키기 힘드시다면 바로 이 단어, 액면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액면가라고 하죠. 또한 생소하지 않은 단어 액자에도 이 한자가 들어갑니다. 그림 같은 작품에 이마처럼 틀, 테두리를 만든 게 바로 액자랍니다. 세 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우린 이걸 물줄기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줄기를 그린 게 아니고 배를 짤 때 세로줄, 날줄을 그린 상형자예요. 여기에 머리, 혈이 붙었죠. 물줄기든 날줄이든 깁니다. 이어져 있는 의미를 가져서 어떤 걸 잇는 뜻인 걸 알면 이 글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 혈이 있으니 머리와 잇는 걸 가리킵니다. 즉 머리와 몸통을 잇는 부위를 말하겠죠. 그게 바로 목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목경이에요. 물론 물줄기 경이 소리를 대표하는 형성자인데 잘 생각하면 뜻도 함께 가집니다. 목과 이어진 부위는 바로 척추죠. 우리말로 등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골 추를 뒤에 붙여주면 경추가 돼서 목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있는 동맥, 물론 목동맥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경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으로 목을 짚었을 때 맥박이 느껴지는 곳이 있을 건데요. 바로 그곳이 경동맥입니다. 네 번째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참 못생긴 글자를 씁니다. 지금 쓰는 글자는 깜짝 놀랄 악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악 옆에 머리, 혈이 붙은 자형인데요. 깜짝 놀랄 악은 입구 2개 밑에 어조사 어에 이체자가 붙은 모양인데 원래는 거스를 역이 변한 거예요. 두 사람이 시끄럽게 다툰다는 뜻이었다가 놀라는 뜻으로 변했습니다. 혈은 우리의 머리, 우리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얼굴이 깜짝 놀랄 때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까요? 턱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글자는 턱악이라고 합니다. 턱악이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로는 양악이 있습니다. 윗턱과 아래턱을 합쳐 부르는 말이 양악인데 양악수술이라는 말에 씁니다.
참고로 깜짝 놀랄 악 자체가 입을 크게 벌리는 뜻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놀랄 악 앞에 물고기 어를 붙이면 악어 악이 되는데요. 악어 턱도 크게 벌어지죠. 옛날 사람들은 큰 턱을 가진 물고기로 여겨서 악어라고 부른 겁니다. 5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쓰는 글자는 선비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름에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주인공 머리 혈이 붙었어요. 원래 이 글자의 의미는 두 눈썹 사이 미간을 뜻했다가 다시 이마의 뜻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 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형성자인데 일부 학자들은 선비언에서 뜻을 찾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선비언이 재능과 덕 그리고 멋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머리 혈, 즉 얼굴을 꾸민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얼굴에 멋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이 글자 얼굴 안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씁니다. 나이보다 좀 들어 보이는 얼굴을 노안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은 아이 동을 써서 동안이라고 합니다. 얼굴색이 안 좋으면 여기에 빛색을 붙여서 안색이 안 좋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참 친숙한 글자 얼굴 안입니다. 영상 맨 끝에 얼굴 안이 들어간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우선 날, 일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는 실사가 붙었어요. 실사인데 아래를 점 4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머리, 혈이 붙어서 사람의 머리, 얼굴을 나타내는데 이 글자 옛 글자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실타래가 있어요. 그걸 사람이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해가 떠서 누에고치에서 얇은 실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진 걸 뜻합니다. 안 보이던 게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난 거죠. 그리고 밝습니다. 이런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글자, 우린 나타날 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생물, 미생물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계를 나타날 현 뒤에 작을 미, 거울 경을 써서 현미경이라고 하죠. 나타날 현은 존경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사에 지방을 쓸 때 현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뜻하고 현은 존경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울러 현충일에도 나타날 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존경의 의미를 가져서 나라의 충성, 충렬을 드러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존경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가까울 겁니다. 이제 7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글자는 근원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머리 혈이 붙었는데요. 이 글자는 발알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원에 씁니다. 여기서 소는 바소라고 하는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다시 돌아와서 이게 왜 발알원인지 알아야겠죠. 근원원은 기슬엄 혹은 벼랑한이라고 부르는 한자 안에 샘천이 있는 모양으로 샘물의 시작, 근원을 뜻합니다. 이게 머리, 혈을 만나서 우리 머릿속의 근원, 시작을 뜻하는데 그게 바로 바람의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발알욕과는 많이 다른 뜻입니다. 욕구의 발알욕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소유의 의미가 강하고 발알원은 개척하여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발알원은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이나 소망을 뜻하는 말로 묵을 숙, 잘 숙을 써서 숙원에 쓰고 수도자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께 약속하는 행위로 맹세서, 서약서를 써서 서원, 종신서원 등에 씁니다. 또한 탄식할 탄을 앞에 이렇게 붙이면 탄원이 되죠.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를 바라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 여기에도 발알원이 쓰입니다. 8번째 글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쓰는 글자는 품팔고라고 하는데요.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머리, 혈이 붙었습니다. 품팔고라는 글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지게호 밑에 새 추가 붙었는데 지게호는 한쪽짜리 문, 지게문을 뜻하죠. 문 위 처마에 집을 지어 사는 새였습니다. 나무가 아닌 처마를 빌려 집을 지어서 그랬는지 이 글자는 빌린다, 사람을 빌린다라는 뜻이 되어서 고용했습니다. 빌려 쓴다는 게 고용인 거예요. 그래서 해고라고 하면 빌려 쓰는 일을 중단, 해제하는 게 해고인 것이죠. 여기에 머리, 혈이 붙었습니다. 아까 나타날 현처럼 머리, 혈은 보는 뜻도 가지고 있죠. 사람을 고용해서 썼는데 일을 잘하나 못하나 계속 봐야겠죠. 가다가도 고개 돌려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볼 고예요. 감시의 뜻은 없습니다. 잘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돌아올 회를 써서 회고라고 하고 또한 잘 보고 잘 케어해야 하는 손님을 우린 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못, 농기구를 뜻하는 고물의 정과 머리, 혈이 만난 모양입니다. 우리는 고물의 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원래 못을 본뜬 글자예요. 고물회라는 농기구와는 실제로 상관이 없는 글자, 못정입니다. 못은 꼭지, 끝, 꼭대기를 강조한 글자죠. 그래서 여기 머리, 혈과 만나면 우리 머리에서 가장 끝, 가장 높은 곳을 뜻하는 정수리, 정이 되는 겁니다. 이 글자 꼭 머리, 정수리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산 꼭대기의 뜻으로 쓴다면 오를 등을 써서 등정이라는 말을 쓰고, 영화나 소설에서 최고의 단계, 클라이막스의 뜻으로 쓴다면 끝내주는 끈을 절을 써서 절정이라고 하죠. 또한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쓰면서 정상이라고 하면 국가의 순회, 최고 지도자를 가리킨답니다. 마지막 글자 10번째 글자는 쉬운 걸로 골랐습니다. 이번엔 냇물을 뜻하는 내천이 있고 이 옆에 머리, 혈이 붙은 모양입니다. 이제 머리, 혈의 모양도 뜻도 아셨으니 쉽게 추측하실 수 있을 건데요. 옛 글자의 모양은 이렇게 사람이 물 모양 옆에 있었습니다. 이건 물이 한 방향으로 잘 흐르는 걸 보는 사람일 수도 있죠. 물 흐르는 대로 잘 풀려가는 걸 보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쩌면 노비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머리 숙인 사람의 자세를 본뜬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 글자를 순할 순이라고 부릅니다. 복종의 뜻으로 순할 순이 되지만 일이 만사형통, 잘 풀리는 의미로 편안함, 조화로움의 뜻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복종의 뜻으로 따를 종을 붙여서 순종이라고 하고요. 다만 도리를 순순히 이치대로 따르는 뜻으로 쓴다면 다스릴 리를 써서 순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은 거스르지 않는 온순함과 흐름이 막히지 않는 순조로움의 뜻을 갖습니다. 아까 약속했던 대로 얼굴 안이 들어간 사자성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건 후할, 후라는 글자로 두껍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굴 안을 이렇게 쓰는데요. 이러면 후안, 두꺼운 얼굴이란 뜻이 됩니다. 이 뒤에 없을 무가 나오네요. 뭐가 없을까요? 네, 지금 쓰는 글자는 귀를 마음에 대고 잘 들어보는 뜻을 가진 부끄러울 치라는 글자예요. 무치, 이러면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뜻이죠.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이런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눈이 큰 사람의 얼굴, 머리를 뜻하는 머리, 혈이 들어간 글자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소 긴 영상이었는데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셨더라도 배움의 즐거움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